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조화의 정신을 이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의 정신. 사람은 서로 알거나 모르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형제여 자매로서 서로 도와 평화를 이루가자는 것이다. 세계 여러 민족의 그 많은 건국 신화가 대체로 힘과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 그것은 실로 평화의 정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어 있다. 고래로 인간을 존중해온 우리의 전통은 이러한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개성과 의견의 차이를 넘어 인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행동의 주체인 인간이 그 본성에 있어서는 서로 같으며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온전한 개인주의와는 달리 나와 더불어 남을 사랑하며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함께 계로하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가난한 이웃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우리 결의의 협동의 미풍도 결국 이러한 정신에서 싹튼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이 국민을 이주로 하는 민본 정치의 전통을 낳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며 국민들이 하늘의 뜻에 따라 성실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치의 참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민심이 전심이라는 독특한 정치 윤리는 바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만이 하늘의 섭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흔히 평등이니 민주니 하는 말은 모두 서양에서 건너온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나 우리 민족의 전통 속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사상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결의의 조화롭고 협동적인 정신과 태도는 옛날부터 교육을 통해 더욱더 깊이 있게 개발되고 실천되어 왔다. 일찍이 신라의 화랑들은 불교의 호국 사상과 민족 고유의 풍요도가 융합된 독특한 국민 윤리로서 신라의 청년들에게 개인으로서의 자의식과 사회인으로서의 국가의식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도장을 마련해 주었다. 화랑들은 서로 모여 함께 돌을 닦고 시와 가문을 즐기는 동안 동료와의 인화와 협동 속에 강렬한 연대의식과 국가관을 키웠고 명산대천을 주유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체득했으며 모모를 아울러 갖춘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힘썼던 것이다. 화랑들이 추구한 이상적인 인간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적진에 뛰어드는 용기인 무사이면서 동시에 전쟁에서조차 살생을 가릴 줄 아는 자유로운 인간이었으며 공동사회의 대의와 명예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려는 헌신적인 공이면서 동시에 여가를 선용하여 풍요, 멋도 즐길 줄 아는 정서적인 자연이었다. 백제와 고려에 비해 한동안 문약해 보이던 신라가 마침내 민족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고 빛나는 중흥의 새 시대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화랑들이 배우고 실천했던 조화와 협동의 정신은 우리 결의 총화단결의 전통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 계라는 그 숱한 국난을 극복하는 피어린 당쟁 속에서 생사와 고락을 함께하는 동안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서로 힘을 모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길렀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생각 속에 개인과 국가의 조화가 슬기롭게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국가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그저 개인의 총계도 아니며 나와 국가가 사랑의 유대를 통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우리 결의는 일찍부터 터득해 왔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널리 실천되고 있는 충효 사상도 그 근본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신과 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 사상이라고 하면 흔히 낡은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배척해 버리려는 경향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 정신을 살펴보면 현대에 되살려야 할 아름다운 전통임을 알 수 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이 근본은 자신에 대한 성실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요사상은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로운 생활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개인이다. 개인이 우선 자기 마음가짐은 성실하게 갖고 남에게도 참되고 진실하게 대할 때 그것은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래로 동방에이지구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람들 사이에 A와 신의를 중시해왔으며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믿고 존경하며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이를 실천해 왔다. 중의 사상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먼저 가정과 사회에서 실천하자는 생각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윤리나 도덕을 말하지 않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자연스러운 감이다. 그러나 우리 중요사상은 비단 자기 부모만이 아니라 남의 부모에 대한 사랑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부모님이라는 말 대신 우리 부모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으며 또한 친구의 부모님을 대할 때도 나의 부모님을 대하듯이 공경하고 받드는 아름다운 미풍을 기어왔다. 한마디로 충효의 본질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공동사회 속에서 조화롭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을 공경하고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가정 화목과 질서를 존중하듯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은 그대로 짙은 조국애와 민족애로 승화되어 국나라를 처할 때마다 우리 결의가 보여준 투철한 호국 정신을 뒷받침해 왔다. 중요사상이 이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짙고 뜨거운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의 가정이 하나의 조그만 생활 공동체라면 국가와 민족은 하나의 커다란 생활 공동체이며 이 두 공동체에 대한 애정은 그 본질에 있어서 조금도 다를 것이다. 인간 누구나가 갖고 있는 사랑의 정이 그 생명의 본원인 부모에게로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것이 효도이며 그것이 자기가 속한 운명과 생활이 공동체인 국가를 향해 분출되는 것이 충성이다.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곧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충효의 정신은 문명의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시고 인간관계의 인정이 메말라가는 것은 선진산업사회에서 흔히 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저마다 인간 생활의 근본을 잃지 않고 따뜻한 정으로 자기 이웃과 남을 사랑할 때 개인과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물론 조화롭고 훈훈한 인간관계 위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과 자세는 개인이나 사회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목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전통과 근대화, 자유와 평등, 안정과 성장, 그리고 자주성과 상호협력 등의 목표는 때때로 말찰과 갈등을 느낄지도 있지만 이것은 바꿔 말하면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생기는 대립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개인과 집단이 서로 공통의 광장을 찾아 인하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해 나간다면 의견의 대립이나 이해의 갈등을 넘어 서로가 조화로운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